안녕하세요, 닐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용자가 전달했던 파일을 실제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그 물리 경로에다가 저장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리얼 패스를 얻어봤고요. 그 리얼 패스에다가 파일을 저장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전달한 그러한 파일을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쉽게 저희가 얻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풋 스트림이라는 녀석은 저희가 콘솔 인풋 스트림과 똑같죠. 이 파일 인풋 스트림도 그 말 그대로 인풋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이용하는 그러한 변수를 FIS라고 정의하고, 변수를 inputStream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명으로 저희가 선언할게요. 자, 그러면은 FIS 해가지고 점 찍어보면 여러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이거는 마치 system.in이라고 하는 녀석이 갖고 있는 함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둘 다 inputStream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그러한 개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ystem.in을 통해서 어떤 입력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파일에서 입력받는 것과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인풋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릴 건데, 저희가 만약에 여러 문자열을 입력받는 거라고 하면은 스캐너 같은 걸 이용해서 입력받을 수도 있겠고요. 그냥 단순하게 바이트 단위로 1바이트씩 읽거라고 하면은 read라고 하는 메서드면 충분합니다. 이 read라는 녀석이 1바이트 값을 얻어다 줘요. 근데 재밌는 그 녀석이 반환하는 타입이 바이트형이 아니고 정수형이라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은 이 리드하다가 다 읽어드렸어요. 다 읽어드렸으면은 더 이상 읽어드릴 값이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또 리드해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럴 때는 바이트 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읽었다라고 하는 말을 알려줘야겠죠. 그때 이 다 읽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그때 정수형이에요. 그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리턴 값이 있는데 데이터를 바이트 단위로 읽어줘요. 근데 바이트 단위로 읽어주는데 만약에 그 스트림에서 그 입력 버퍼에서 맨 끝까지 도달한 거예요. 더 읽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2라고 하는 정수형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1 녀석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수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전달되는 것은 바이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만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를 바이트형으로 형변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드라고 한 녀석을 이렇게 읽어서 1바이트 읽어드리면은 1바이트 읽은 거예요. 그런데 사용자 전달한 파일이 겨우 1바이트짜리일 리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 바이트겠죠? 그럼 결국은 이걸 여러 번 읽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반복문을 써야 돼요. 자, 반복문은 횟수가 정해져 있으면은 포문을 쓰면 될 거고요.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녀석을 찾을 때까지 또는 어떤 경우를 만날 때까지 반복할 거라면은 while loop을 쓰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while을 쓸 건데요. while을 해서 저희가 FIS 점 찍어서 리드를 할 거예요. 그러면 1바이트가 이제 읽어진 건데, 그 녀석이 반환하는 녀석이 -1이 아니라면 계속 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이 아니라면 계속 돌아야 되는 거죠. 자, 읽었으면은 그 읽은 녀석을 어떻게 저희가 사용해야 되잖아요.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읽은 걸 저장해야 되는데 현재 읽어서 그 녀석을 어디에다가 담아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죠. B라고 하면은 여기다 B에다 담을게요. 담아서 그 녀석이 -1인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빨간 줄이 거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 녀석 읽은 다음에 이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연산이 먼저냐 아니면 이연산이 먼저냐, 이거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연산자 우선순위가 만약에 이 대입이 높았다고 하면은 에러 날 것도 없는데, 요게 높으니까 요 녀석을 가지고 이제 읽어드린 값을 얘와 비교하려고 하고 그 결과물을 저장하려고 하니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요 녀석이 연산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연산이 된 다음에 이렇게 비교를 하면 while loop이라고 한 녀석이 원하는 논리값이 나와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얘가 더 높다 보니까 얘가 먼저 연산되고 대입돼 버리고 B가 갖고 있는 값을 뱉어나게 되면은 얘가 원하는 값이 아닌 이상한 값이 나오겠죠. 정수값이. 그래서 이게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얘가 먼저 연산되도록 이걸 이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먼저 연산돼서 이제 B의 그 값이 읽혀지고, 자, 그럼 여기 남겨지는 건 B가 남겨지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B의 값이 또 꺼내지면은 뭐 -2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비교되겠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값을 저희가 읽었으면은 그거를 이제 출력을 해야 될 텐데, 어디다 출력할 거냐? 리얼 패스라고 하는 경로에다 출력을 해야 되겠죠. 자, 리얼 패스를 안고 있는 실제 저희가 풀 경로를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래서
파일 패스, 실제 파일을 이제 저희가 저장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저장할 거냐? 일단 리얼 패스라고 하는 녀석이 필요해요. 이 경로에다가 이제 파일명을 또 저희가 얹어야 됩니다. 그 파일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파일명은 이렇게 얻을 수 있죠. 이 녀석이 있는데 파일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이제 파트가 있는데 점 찍으면은 get 해가지고 보시면 submitted file name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저장을 좀 하고 이 파일명을 여기다 붙이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저장할 파일 경로와 파일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붙이면 될까요? 일단 경로 좀 볼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경로에서 자, 이 경로를 보시면은 이 경로의 맨 끝을 한번 볼게요. 이 업로드라고 하는 것 다음에 이제 파일명이 붙여질 건데 여기 아무런 구분자가 없죠. 이제 파일명 붙여지려면 구분자가 뭐 이렇게 역슬래시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역슬래시를 붙이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유닉스에서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슬래시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붙일 때 이 경로가 들어가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윈도우즈에 국한해서 사용되는 그런 경로 기법이고요. 그래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그 시스템의 파일의 그런 경로 구분 방법을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그 자바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경로 기법을 쓰시면 돼요. 파일 점 찍으면 separato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와, 이 녀석이 현재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러한 경로 지정 방법, 경로 구분 방법을 문자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더해지게 되면은 이제 이 경로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저장을 하면 돼요. 저장할 때는 또 스트림이 필요하죠. 입력 스트림은 입력받기 위한 버퍼라면 출력 스트림은 출력하기 위한 버퍼인데 이제 저희가 이걸 하나 만들 거예요. 파일 아프 스트림. 자, 뉴에서 컨텐츠 스페이스 누르면은 파일 아프 스트림이고요. 여기다가는 파일 패스.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밑에 와서 파일 os 점 찍으면은 write가 있어요. 자, write를 이용해서 b라고 하는 출력하게 되면은 이제 반복적으로 해서 1바이트 옮겨서 1바이트 쓰는 그런 작업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다 좋은데 아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그 양동이가 있습니다. 양동이 두 개가 있는데 A 양동이에서 B 양동이로 물을 옮겨야 돼요. 근데 티스푼으로 옮겨라. 그럼 어때요? 화딱지 나죠. 티스푼으로 어떻게 양동이에 있는 걸 다 옮깁니까? 최소한 바가지 정도는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1바이트 읽어서 1바이트 쓰기 이거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는 이게 리드라든지 라이터가 이런 그 오버로드 함수가 있어요. 점 찍으면 리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게 하나씩 읽어오는 녀석도 있지만 바이트 단위로 퍼올리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이트 배열로. 내가 준비하는 대로 퍼올리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리드 하는데 내 버퍼를 하나 준비할 거예요. 그 버퍼는 바이트 버퍼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이트 하나짜리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사이즈는 여러분 정하기 나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가지 정도 사이즈를 하겠다 그러면은 1KB 1024라고 한 정도로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그만큼 이제 쌓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얘가 반환하지 않아요. 바가지에다가 담아주기 때문에 버퍼에 담아줍니다. 그리고 결과값을 마이너스 1한 녀석을 반환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얘가 반환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마이너스 1만 반환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얘가 버퍼에다가 담아줄 때 파일이 만약에 320바이트였다. 그러면은 버퍼가 1024바이트긴 하지만 그 공간에 320개만 읽어와가지고 옮겼다 라고 하면은 이 녀석은 그것에 대한 크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까 B라고 했지만 이걸 좀 이름을 좀 바꿔서 사이즈라고 할게요. 읽어온 그 데이터 바이트의 개수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변수가 필요한 거죠. 처음에는 그냥 연계라고 할게요. 근데 읽어온 게 만약 320개다 라고 하면 320개가 되는 거고 더 이상 읽어온 게 없다 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버퍼라고 하는 것에 담은 녀석이 있으면은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근데 실제로 320바이트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보다 크겠죠. 최소한 몇 킬로바이트, 몇십 킬로바이트 또는 몇 메가바이트일 수도 있고 100메가바이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처음 읽어올 때는 1024개를 다 채우겠죠. 다 채워요. 다 채워서 그걸 통째로 써요. 두 번째도 다 채워요.
계속 반복해요. 그럼 맨 끝날 때, 맨 마지막으로 퍼올 때 그 남아있는 그 바이트가 정확하게 1024에 딱 떨어져가지고 그 녀석을 다 쓴다? 그런 일은 없겠죠. 마지막에 남는 녀석은 읽은 것만큼만 여기다가 라이트 해야지 이걸 1024개라고 하는 것을 다 써대면 크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사이즈는 언제 쓰냐면은 이 버퍼를 라이트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희가 옵션이 또 뭐가 있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옵셋과 랭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가 있는데 이 옵셋을 지정하지 않는 예를 쓰게 되면은 그 버퍼 크기만큼 담겨져 있는 걸 다 쓰는 거고요. 그럼 1024개 무조건 라이트 하겠는데 이거 쓰게 되면은 0번째에서 몇 개까지만, 이 버퍼에 담겨져 있는 게 1024지만 그 중에서 0번째부터 몇 개까지만, 또는 뭐 10번째에서 뭐 3개까지만, 이렇게 그 구간을 저희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읽어온 게 1024개가 아니라 900개라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0개에서부터 담겨진 게 900개만 담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이즈라는 변수에 이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변수의 길이만큼 0번째부터 읽어드리는 거죠. 이거는 길이에요, 길이. 인덱스가 아니고 이 위치에서부터 사이즈 개수만큼 이제 반복해서 저장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시험 테스트 해보세요. 이거를 아까 처음에 했던 바이트를 읽어서 하는 방식으로 이제 업로드 했을 때 속도와 이렇게 버퍼를 말했을 때는 훨씬 더 속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했으면은 저희는 파일 OS를 닫고요. 그 다음에 파일 IS도 이렇게 닫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서버 쪽에다 파일 저장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업로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버를 재시작하고요. 자, 여기 목록 페이지에서 저희가 글쓰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업로드라고 하는 폴더도 열어놓을게요. 그리고 요거를 왼쪽으로 옮겨 놓고, 자, 이거 오른쪽으로 두고 저기다가 테스트, 자, 아무거나 요 파일이 중요하니까 선택을 해서, 자, 이거 파일 선택할게요.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등록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파일 업로드가 안 됐네요. 저희가 여기 와서 경로가 이게 세퍼레이터인데 거기에 잘못 자동 완성 기능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잘못 입력을 했네요. 다시 서버 다시 시작하고요. 자, 그럼 다시 여기 목록 페이지에 오셔서 여기 지금 글쓰기 버튼 누르고, 여기서 뭐 내용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무거나 입력하고, 자, 저희가 이제 파일 선택을 아무거나 하고 열기 누르고요. 밑으로 가셔서 이제 등록 누릅니다. 이제 하나, 둘, 셋. 올라갔네요. 자, 신기하네요. 그죠? 저희가 이제 업로드를 해서 그걸 여기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것을 파일 업로드 할 때 주의사항 몇 가지와 함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